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글을 쓰는 자는 그 글을 통해 자기를 구원하고 그리고 독자를 구원한다. 그것을 화두로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의 독자이기도 한 주부가 어느 날 전화를 걸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잠을 자면 이상한 악몽을 꾸고 해요. 어디를 갔다가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낯선 거리나 찾길도 없는 길을 헤매다가 깨곤 해요. 전화도 안 되고 길을 물을 사람도 없고 제가 지옥에 떨어져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종의 상담을 청한 것이다 싶어 내가 말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삶의 지표, 방향을 잃었다는 것 아닐까요? 당신은 지금 나이 50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때껏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다가 그 나이가 되었고 나는 무엇인가 하는 자각 증상이 일어나고 혼자만의 정체,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 말하자면 허물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의 구원이 필요해졌다는 징후 아닐까요? 지금 내가 말하는 구원은 종교적인 구원이나 혹은 천국에 간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서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선조 선비들은 집을 나서자 길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길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에 있어서의 길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삶을 꽃 피운다는 것, 이 세상에 아름답게 장식된다는 것, 그 꽃을 피워서 그 꽃으로서 이 세상에 자기가 장식된다는 것,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자신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름답게 사는 삶으로 그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한 셈이 된다는 겁니다. 우주를 색칠하고 자기 자신도 아름답게 색칠하는 꽃 피우기가 구원입니다. 그것을 화엄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살까? 남자는 무엇으로 살까? 사람은 밥만으로는 못 삽니다. 시인 소설가는 그러면 무엇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모두에 이야기했는데 글 쓰는 사람이 자기 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 시인 소설가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말하자면 시인 소설가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 친구는 내 속에 있는 또 한 사람의 한수원이가 자문자답했습니다. 미국 작가 존 스타이펜백은 분노는 포도처럼이라는 장편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은 미국의 경제적인 대공황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결말 부분에서 금방 해산한 새파란 젊은 여인이 주인공의 딸입니다. 부풀어 오른 젖꼭지를 굶어 죽어가는 남자의 입에 물려 살아나게 하는데 그것은 여신의 구원입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대공황기에서 이게 사람들이 이동해 가면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별스런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의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소설의 맨 끄트머리에 이렇게 구제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는 여신의 구제, 종교적으로 말하더라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로맹가리의 소설 하늘의 뿌리에서는 새 모로를 제시하는, 모로는 인간의 아름다운 윤리입니다. 새 모로를 제시하는 소설적인 장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한 포로가 감시병의 채찍을 맞으면서 중노동을 하는 도중에 말하자면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데 그 포로가 보니까 땅바닥에 뒤집혀서 허공을 향해 발을 버둥거리는 풍뎅이를 뒤집어 놓으면 모든 발을 허우적거리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풍뎅이를 기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뒤집어 놓아줍니다. 그러느라고 오랫동안 지체를 하죠. 그러니까 포로 감시병이 혹독한 매질을 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소설적인 장치는 이렇습니다. 역시 포로들의 이야기예요. 한 의식 있는 장교 포로가 식당 안으로 비가시적인 숙녀의 손을 잡고 나타나는데, 여기는 숙녀가 나타날 수 없는 곳이죠. 남자들, 그 장교 포로들만 갇혀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그 포로들이 비굴해집니다. 장교들은 국제신사라고 그러는데 그 장교들이 굶주리고 그러니까 염치를 불구하고 서로 밥을 뺏어 먹으려고 하고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한 포로가 머리를 써서 비가시적인 숙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 맞은편 식탁 앞에다 앉힙니다. 그러고 이제 밥을 이렇게 서로 먹으려고 야만적인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 숙녀가 앉아 있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숙녀의 존재를 부각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없는 숙녀의 존재를 부각시켜서 그렇게 다른 야만적인 포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속에 나타난 숙녀의 존재는 극한 상황 속에서 동물적인 본능만으로 비굴해지고 야만스러워진 식당 안의 동료 포로들에게 자존심을 찾게 해줍니다. 말은 자아를 찾게 해줍니다. 동물처럼 먹을 것을 향해 자존심을 버리고 몰려들고 감시병에게 비굴해지곤 하던 동료들은 그 숙녀로 인해 하나씩 둘씩 자아를 찾게 되는데, 그 자아 찾기는 포로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퍼져 그래가지고 전염병처럼 퍼져서 자아를 찾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질서가 정연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병들은 자아를 찾은 포로들을 관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포로들에게서 그 비가시적인 숙녀를 빼앗아 가려고 암비하는데도 빼앗아갈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 사람을 찾게 한다는, 말하자면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또 다른 소설 자기 앞의 생에서는 소년 모모가 훔친 고급 종의 강아지를 공원으로 데려가서 노는데 그 아주 가난한 모모라는 주인공이 그 강아지 하나를 훔쳐가지고 데리고 놀다가 공원으로 데리고 와서 노는데, 그것을 욕심낸 귀부인이 아주 값을 비싸게 쳐주겠다고 자기에게 팔라고 통사장했습니다. 하도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모모가 그 귀부인에게 그 개를 팝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모모가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가다가 하수구에다가 그 돈을 다 버려버립니다. 이 일화는 일체 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 일화예요. 그러니까 모모라는 이
소년이 하수구에다 그 많은 돈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소설 속에서 사용하는 일화들은 인간의 새 모로를 제시하는데, 그러한 모럴 제시는 모든 예술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가령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관에서 시몬과 페로라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손이 등 뒤로 묶인 반백의 구레나룻과 턱수염이 안가슴까지 내려온 늙은 남자가 화려하게 성장한 예쁜 여인의 풍만하게 부푼 젖꼭지를 빨고 있는 얼핏 매우 예술스럽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 늙은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인데 굶어 죽으라는 아사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고자 그 딸이 회사를 했는데, 날마다 면회를 와서 젖을 빨리고 나여 아버지를 연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에서 여신의 구원을 읽습니다. 상당히 외설적인 것으로 비추어지는 그림인데 보는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술 작품은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 하면, 하얀 알몸으로 백마를 타고 치렁치렁 기다란 머리칼만으로 알몸을 가린 채 영내를 한 바퀴 돌았다는 여인을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영주인 백작 부인 고다이바를 형상화시킨 19세기 영국의 존 클리어의 작품인데, 거기에서도 여신의 구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영주가 당신이 벌거벗은 채로 말을 타고 영내를 한 바퀴 돌면 내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 말에 그 여인이 그와 같이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시민들을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술 작품은 그 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예술 작품이 도달하려는 목적지는 구원입니다. 예술 작품의 도달점은 향기로운 아름다움과 철학이나 종교와는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설가는 도덕교사도 종교의 경전을 설하는 사제도 아니지만 인류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도출하려는 차원 높은 윤리교사인 셈입니다.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소설가들을 향해 자기가 소설가이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심한 영혼아, 너는 돈을 주고 빵과 고기와 포도주를 사 먹는 것이 아니고 하얀 종이를 꺼내 고기, 빵, 포도주라고 쓰고 그 종이를 먹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소설가의 소설에 들어있는 모럴은,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는 정글보다 더 무서운 글로벌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야만적인 세상에 사는 잔인한 현실적인 사람들의 권력적인 탐욕에 젖은 영혼을 윤리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교정하고 정화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인이나 소설가들은 작품을 통해서 야만 세상의 폭력 속에서 구원을 해주는 작품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쉬운 이야기입니다. 시인, 소설가는 무엇을 먹고 살까? 윤리를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글을 쓰는 자는 그 글을 통해 자기를 구원하고 그리고 독자를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쓰는 글을 통해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고 폭력 속에서 시달리는
그 민중들을 구제하는 글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